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후방주의 빨딱충 시안입니다. 여기 곧 2학년 신학기를 맞이하며 피곤에 찌들어 집으로 돌아가려는 주인공. 그의 옆엔 자신의 소꿉친구 이슬비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오늘 집 가서 바로 자려고? 어제 뉴스 안 봤어? 오늘 밤에 이거 안 보면 후회할걸? 무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주인공을 바라보며 오늘 밤부터 잘하면 별똥별이 보일 거래. 난 밤새워서라도 보고 자려고. 273년 만에 돌아오는 혜성 플라네타라는 유성호가 지구 인근을 지나가게 되며 혜성의 이름을 그대로 따 플라네타 유성으로 불린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 어때? 같이 보러 갈래? 새벽 늦게까지 기다려야 볼 수 있어 주인공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이슬비는 딱 한 번만 같이 가자. 이렇게 애교를 부리며 보러 가자는 소꿉친구 부탁을 당연히 거절할 수 없었고 반강제적으로 약속을 하게 되는 우리의 주인공. 그날 새벽 약속을 깜빡하고 있던 주인공이 부랴부랴 연락해보지만 이슬비는 주인공이 자는 것 같아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베란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던 중 떨어지는 별똥별을 관찰한 주인공은 그렇게 소리 지르며 소원을 빌던 중 1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이슬비가 밤새고 같이 학교를 가기 위해 찾아온 걸 알고 밑으로 내려가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불을 켜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러니까 있잖아. 평소의 그녀와는 다른 머리에 쫑긋하게 튀어나온 토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귀인 것 같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나 어떡하지? 설마 이대로 계속 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그러던 중 아까 전 주인공이 빈 소원을 떠올리게 되고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것 말고는 전혀 캥기는 게 없었고 일단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크게 심호흡을 시키자 머리에 있는 토끼기가 없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감정이 튀어나올 때마다 안테나 마냥 튀어나오기도 하며 영원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했던 모양. 일단 학교를 가기 위해 같이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학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같은 반임을 확인한 후 이슬비가 다른 친구와 얘기하는 틈을 타 혼자 반 배정표를 살피던 중 4반이면 바로 옆반이네? 갸름한 턱선, 도도한 눈매, 옅은 복숭아색의 입술, 뭔가 사람을 홀리는 듯한 모습을 한 소녀. 아쉽네. 난 3반. 주인공과 같은 반이라는 소식을 옆에서 듣던 중 주인공을 바라보는 소녀. 순간 놀라 시선을 피해 슬비를 쳐다보며 방금 소녀에 대해 묻게 되는데요. 너 쟤 누군지 몰라? 같은 학년이고 이름은 강나린이야. 친구도 많고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평판은 확실한 건 우리와 다른 인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일단 교실에 들어가 자리 잡고 앉아 아싸의 삶을 즐기려던 중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받게 되는데요. 주인공을 계속 바라보는 소녀는 다름 아닌 강나린. 그녀는 주인공에게 다가와 안녕?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안 들려? 안녕이라고. 찐따의 패시브 쿨진을 사용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애써 외면합니다. 그냥 인사나 좀 해둘까 해서. 나린이라고 불러줘. 하지만 뭔가 단단히 착각한 주인공은 지금이다 싶어서 지르게 되는데요. 혹시 나에게 관심이 있는... 뜸을 감지한 주인공이 당황하고 있자 미안해. 혹시 불편했어? 혹시 너 토끼 좋아해? 주인공의 관심과 주제를 동시에 바꿔주는 엘리강트한 모습을 보여주며 괜찮으면 이따가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래? 주인공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달라고 먼저 서포트까지 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줍니다. 4교시 끝나고 옥상에서 기다릴게. 괜찮으면 올라와줘. 여긴 애들이 많아서 말하기 좀 그렇고 오면 말해줄게. 그렇게 점심시간 옥상에 찾아간 주인공은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게 바로 새로운 찐따 괴롭히기라고 생각한 뒤 돌아가려자 왔어? 놀랐잖아. 사실 나 믿고 있었다고 진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드디어 18년 인생 못쏠 탈출하나 싶은 생각과 감격에 마음속에서 무야호를 외치고 있던 중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찍힌 사람인데 어제 찍은 거야. 혹시 누군지 알아? 사진의 당사자는 주인공.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소원을 크게 외치던 사진이 찍혀 있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당분간은 날 좀 도와줬으면 해서. 그렇게 약점을 잡히며 반강제적으로 강나린의
아니 협력자가 된 주인공. 학교를 마치고 슬비와 함께 찾은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노래만 듣다 10,000원어치를 동전으로 바꿨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몰래 빠져나온 주인공. 하지만 그의 앞에 데이트는 잘 끝냈어? 의외의 손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까 옥상에서 했던 이야기 마저 끝낼까? 그새 까먹은 건 아니지?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그런 사진에 굴복할 남자가 아니. 그러면 사진 말고 이건 어때? 그녀의 손에 쥐어진 주인공이 지른 소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 진짜 X됐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맞아. 녹음기야. 다 녹음해놨어. 상큼한 목소리로 섬뜩한 말을 하는 강나림. 이건 그냥 보험이야. 너무 화내지 마. 네가 내 부탁만 들어주면 보답은 해줄게. 제 보답은 혹시 제 여친 자리가 빈데 혹시 가능? 토끼 귀를 없애고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 뭐 그런 거면 잠깐. 사실 자신 때문에 이슬비의 머리에 난 토끼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 해결 방법을 나린이가 알려준다는 보답이면 괜찮은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나도 내 비밀 하나 알려줄까 하는데, 나도 별똥별의 빈 소원 때문에 흡혈귀가 됐다면 믿을래? 근데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오는데. 알지? 목에 송곳니를 콱 꽂고서 피를 쭉 하고 빠는, 내가 흡혈귀라고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 전 세계 어디에도. 왜 그럴 것 같아? 전부 다 죽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뒤에서 뛰어온 이슬비가 주인공을 부르게 되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날 안녕? 칠판 봤어? 한쪽 구석 이슬비, 주인공, 강나린, 안시은 넷이서 한 팀이 됐다는 공지가 나와 있었고, 결국 넷이서 같이 수업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대로 진행하려는 사람은 주인공, 이슬비, 낡은 책을 들고 읽고 있는 강나린과 닌텐도 스위치를 들고 게임하고 있는 소녀 안시은은 제대로 된 수업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요. 펜 좀 빌려줄래? 과제부터 일단 끝내려고 하는데 펜이 없어서. 미안.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내가 말하는 것 좀 대신 적어줄래? 부탁할게. 노은기를 꺼내는 나린을 보며 잠깐. 나 손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대신 필기할 준비를 하는 주인공에게 불러주는 단어는 먼저 273년 돌아온 유성우, 소원 빌기, 녹음기. 모두 작성하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지금 나린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주인공. 뭐야? 안 할 거야? 토마토 먹고 싶다. 그에게 장난치고 싶었던 나린. 심지어 알고 보니 나린, 시은은 이미 과제를 끝낸 상태였고, 천재소녀였던 안시은은 과제에 끙끙거리고 있는 슬비와 주인공을 도와줄 정도였는데요. 방과 후 유성호에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 천문부로 찾아간 곳에 천재소녀 안시은이 천문부 부장을 맡고 있었고, 그녀에게 플라네타 유성호에 대해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알았어. 시은이는 책상 서랍을 뒤적거리더니 낡은 문서 자료와 두꺼운 스프링 노트까지 보여주며 이거 제일 아래 것부터. 플라네타 유성우 자료. 시은이와 같이 찾아봤지만 별로 이득될 만한 자료는 없었고, 시은이에게 이번에 내린 플라네타 유성호를 봤냐고 물어보는데요. 못 봤어. 밖에 나가서 보려고 했는데 근데 잘 안 보였어. 일단 인사를 하고 교실로 돌아간 주인공. 근데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선생님들이 계속 주인공을 발표시키거나 당번으로 남게 했고, 이것 또한 유성호에게 빈 소원 때문이라고 생각한 주인공. 이후 이슬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누군지 감이 와 뒤를 돌아보자 역시나 나린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망치듯 카페로 달렸지만, 뒤에서 쫓아온 나린이는 주인공과 슬비를 보고 인사하며 시간 있으면 같이 카페에 가자며 둘을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오랜만에 얼굴이나 좀 볼까 해서. 학교에서 본 지 30분도 안 됐잖아. 아니야. 30분이나 지난 거야. 내 부탁 들어주기로 했잖아.
뭔진 모르겠지만 들어주겠다고 해놓고서 어제 공원에서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어.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하고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줘야 해. 그 대신 나리는 토끼기를 없애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조건. 하지만 뭐해? 둘이서 손잡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지켜본 슬비에게서 토끼기가 쫑긋하고 튀어나오는 것을 나린이가 처음으로 보게 되며 당황하는 슬비. 하필이면 토끼기라. 하지만 이미 토끼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던 나리는 슬비에게 자연스레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후 알바 갈 시간이 다 된 슬비가 일어나면서 일단 해산하게 되는데요. 아까의 일 때문에 마시지 못한 커피 대신 음료수라도 뽑아 먹으려 했지만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려 카페로 돌아가던 중 또야? 알았어. 다음에 가져오면 봐줄게. 친구의 학원 과제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나린을 보며 지갑 두고 갔더라? 이거 찾으러 왔지? 그녀에게 지갑을 돌려받게 되고 부탁할 게 생각났는데 같이 좀 가줄래? 하지만 아까의 아찔한 상황을 떠올리며 멈칫하던 중 아님, 이건 내가 가질까?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협박하는 나린을 보며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 가격도 만만찮아 보였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주인공이 먹을 스테이크를 주문시켜버립니다. 음식이 나오자 한 입 먹으려는 주인공은 고기에 이상을 눈치채고 제대로 익힌 고기가 맞냐는 말에 아니? 블루 레어야. 표면만 살짝 구운 완전 생고기 그 자체를 대접받는데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린이의 음식이 나오지 않자 뭘 주문시켰냐고 묻지만 당연하지. 아무것도 안 시켰으니까. 그 뒤 주인공이 먹던 고기의 피를 포크로 흘듯이 떠내 먹기 시작하며 나린이의 송곳니를 확인하며 그녀가 흡혈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시은이랑 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나린은 주인공을 옥상으로 부르는데요. 주인공은 자신이 불린 이유를 묻자 요즘 천문 동아리 부장이랑 꽤 친해 보이던데 쓸데없는 짓을 벌이진 않을까 해서. 공원에서 말했던 거 어떤 부탁인지 말해줄게. 그 대신 유성우에 대해서 쓸데없이 캐고 다니지 마. 이미 주인공의 계략을 전부 눈치채고 있었던 것. 이후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에 유성우가 내리는 날에 내 소원을 빌어주면 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둬. 두 가지만 알면 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소원은 상대랑 어느 정도의 추억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 자신이 아는 지인, 친구, 추억이 쌓여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빌었던 소원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인공이 빌었던 토끼 같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자신과 친한 추억이 있는 이슬비에게 그 효과가 나타난 것.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전에 이뤄졌던 소원은 없어진다는 것. 다음에 내리는 유성우의 새로운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전에 빌었던 소원의 효과가 사라지며 슬비에게 난 토끼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었고, 강나린이 현재 주인공에게 달라붙은 이유는 그의 주변 지인으로 추억을 쌓기 위해서였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는 유성우의 소원을 빌 타임을 놓친다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273년. 그러니까 사실상 평생 그 상태로 사는 거야. 생각보다 상황과 타이밍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왠지 모를 분위기에 잠에 깬 주인공이 창문을 열며 소원에 대해 어이없다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옆에서 나타난 나린을 보며 당황하는데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한적하고 새벽 공기도 좋고 보는 눈도 없고 딱 좋은 시간이잖아?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불편한 손님 나린이 집을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냥 찾아왔다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도 없다는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있던 나린이지만 이내 진지한 분위기로 주인공에게 일요일에 유성우가 내릴 거야. 분명 휴대폰을 확인한 주인공이 토, 일 둘 중 하루에 온다는 소식을 받지만 일요일에 올 거야. 뭔가 확신한다는 포스와 말로 주인공을 압도시켜버리며 강제로 일요일 약속을 잡곤 얘가 도대체 무슨 소원을 빌고 싶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하던 중 세계 정복이야! 뭐하고 있어? 당장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지 못할까? 이제야 움직여졌네? 이건 포상이야. 두 번은 없으니까 똑바로 받아. 어허, 뭐해? 주인님이라고 불러야지. 잘했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주인공. 역시 솔로인 티가 확실히 나는 인간미였는데요. 어?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개인적인 거야. 화제를 돌리며 나린이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나? 저기. 누가 봐도 고가의 건물들로만 보이는 비싼 빌딩들을 가리키며 심심하면 놀러 와도 되는데? 네, 저 가고 싶어요. 저요. 그렇게 대화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간 흡혈귀 소녀 나린을 보낸 뒤 일요일 10시 일정을 확인하는데요. 그날 아침 11시 슬비와의 약속이 있던 것을 떠올리며 좌절합니다. 일단 다음날 내일 슬비와 나린을 만날 백화점에 사전 답사를 보고 온 밤 아이리스라고 하는 뭔가 이상한 스팸 문자를 받게 되고 저기 가로등 앞에 서 있는 사복 차림의 나린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휴대폰을 전혀 만질 줄 모르던 나린이 딱 하나 있는 주인공의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보내던 중 타자치는 방법을 몰라 이상한 문자로 날라왔던 것. 그나저나 나린이 저장한 아이리스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밟혔는데요. 다음날 우선 그래도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으니 나린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며 이쁜 귀걸이 가게를 본 나린이 주인공에게 할 귀걸이를 추천해주는데 자, 이리 와봐. 하나도 안 무서워. 아파봤자 주사 정도야. 참을 수 있지? 그녀가 다가오자 놀란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바로 빤스런을 쳐버립니다. 그렇게 몰래 슬비와의 약속 시간을 맞추려 했지만 이미 뒤까지 쫓아온 나린이 주인공을 잡자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 다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한 여자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난 꼭 오늘 2명이랑 데이트해야겠다 라는 거지? 아니야.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에이, 왜 그래 우리 사이에. 걔도 만나고 겸사겸사 나도 만나고. 누가 봐도 쓰레기 같아 보이는 주인공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바로 가게? 난 여기에 혼자 버려두고? 아니 그게... 아니야. 데이트하다 말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갈 수도 있지. 아니야. 괜찮으니까 갔다 와도 돼. 이야, 이거 느낌이 쎄한데? 갔다 와도 되니까. 11시라며. 얼른 안 가면 늦을걸? 야, 여기서 가면 네 쓰레기에 머저리 등신되는 거야. 벌써? 알았어. 미안. 그렇게 오진 스타일로 찾아온 슬비와 함께 그녀가 부탁한 부활동 면접에 같이 가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하는데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이 따분하다는 생각이 들 찰나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 이야, 이건 제대로 조졌네 그냥. 오늘 어땠어? 아까 10시에 먼저 와서 둘러봤던 거. 덕분에 이것도 사고. 슬비에게 들리라는 듯한 말로 그와 먼저 만났다는 것을 어필하며 어때? 어울려? 오늘은 하루 종일 같이 있기로 했으니까 시간은 널널한데. 포크를 쥔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슬비. 주인공은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굴리려던 찰나 하필 부활동 면접이 타이밍도 안 맞춰주게 끝나며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슬비에게 일단 감정과 같이 튀어나온 토끼기를 감추려던 순간 웬 콜라를 먹고 취한 손님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그 시비의 끝이 나린이에게 향해 날리던 순간 그를 막아서는 주인공. 하지만 그를 막던 도중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고 의식을 잃기 직전 하늘에서 유성우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이는 곳으로 가야 돼. 하지만 그 순간 끊겨버린 의식.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후에는 이미 유성우가 떠난 뒤였고 끝내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게 되며 허탈한 모습의 나린을 마지막으로 그들만의 백화점 데이트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도 유성우 얘기로 들썩이던 중 한 여학생이 나린이에게 소원을 빌었냐고 묻지만 나는 못 빌었어. 억지로 말할 필요 없어. 그녀를 애써 위로해주던 주인공에게 괜찮다며 얘기하곤 나도 잘 모르겠어. 273년이나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감각이 무뎌진 걸지도 모르겠고. 별똥별이 내리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는데요. 악연이라면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위축된 모습을 보니 뭔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던 주인공. 이런 최악의 상황이지만 주인공과의 인연을 끊지 않고 과제로 제출할 100일장을 쓰는 법을 도와주기도 하며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수건 한 장? 아니 왜 하필 들어와도 샤워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미친. 잠시 할 얘기가 있다고 찾아온 나린은 그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로 향하게 됩니다. 273년 전, 그러니까 1748년 4월 17일
내가 흡혈귀가 된 날이야. 역시나 꽤 옛날 사람이었던 흡혈귀 소녀 강나림. 그녀는 그 당시 18세 생일을 기념해 유성우를 보러 가게 되고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 흡혈귀가 되면 좋겠다 라고 소원을 빌게 된 것. 그렇게 진짜 흡혈귀가 되어 혼자 죽지 못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273년 만에 떨어지는 유성우가 한국에서 발견된다는 소식에 찾아왔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게 됐기에 무용지물인 상황. 그런 그녀를 위해 다른 미신이라도 찾아보며 다음날 그녀와 함께 돌탑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 소원을 빌기도 한 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먹으며 앞으로에 대해 논의하던 중 흡혈귀로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의심을 살 수 있기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3학년 되기 전에 다른 데로 전학 갈 거야. 당황한 주인공이 대뜸 화를 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자 앉아. 넵? 이번엔 한국을 나갈 거니까 아마 안 올 거야. 뭔가 당황한 주인공을 보며 왜 그래? 소원 때문에 만난 거고 그걸 이루면 전부 끝나잖아? 아니지. 이루든 못 이루든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 소원 때문에 이 먼 나라까지 왔어. 오직 그것만 보고서 오래전부터 와서 말도 배우고 여기 생활도 적응하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너는 그걸 알기나 해? 273년이라는 세월 혼자 보내오며 그녀도 지쳐왔던 인생사. 그만 포기하고 싶었던 것도 이해해줄 수밖에 없는 주인공. 그렇게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는 서먹한 분위기로 밖을 나가자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그녀에게 달리기 시합도 제시하며 사진 촬영을 하는 곳을 찾곤 두 사람이 찍으려고 하지만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그럼 이런 건 어때? 그녀의 한 손은 주인공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눈을 가리며 이런 구도는 어때? 정말 괜찮은지 대답해봐. 그녀는 주인공에게 송곳니를 들이대며 이래도 괜찮은지 묻는 거야. 눈을 치운 그녀는 울고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분명 계속 바라보고 왔던 걸 텐데 지금은 그게 뭐였는지도 모르겠어. 273년 결코 짧지 않고 길었던 시간.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오로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뭘 원하는지 인간이 된다는 게 진짜 자신이 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혼자일 수밖에 없는데 뭘 기대했던 건가 하고 뭔지도 모를 불안정한 것에 거느니 마음을 얼리고 이대로 있는 게 낫다고. 그걸 유일하게 아는 넌 따끔하고 살이 뚫고 들어오는 이질감이 느껴지고 찔려 들어온 송곳니는 더욱 깊숙이 들어가 주인공을 위협하는데요. 그 순간 주인공은 그녀를 안으며 고생했다고 힘들었다고 다독이며 그녀를 위로해줍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뭘 바라는지. 그런 그녀의 부탁으로 춤추는 포즈를 취하게 되고 춤춰본 적 있어? 그녀와의 아름다운 추억 한 장을 사진으로 남기게 됩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이번 씬에 주인공의 얼굴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정도 비주얼이 돼야 이런 여성과 좋은 데이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린 좀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왜 눈물을... 여름이었다. 다음날 슬비의 토끼화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심호흡으로 감정을 다스려도 없어지지 않는 토끼화를 보자 나린이를 옥상에 따로 불러 점점 강해진 토끼화를 얘기하는데요. 맞아.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아. 나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가 자라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고 완전히 흡혈귀가 됐어. 분명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 돼버린 것처럼. 애초에 너는 뭔데? 그리고 애초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관계잖아? 내가 진짜로 바라던 게 뭐였는지, 이게 정말로 맞는지 원하던 대로 풀어줄게. 자유야. 그 뒤 녹음기를 박살내며 상황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 없었던 주인공은 천문부 부장인 안시은을 찾아가 오늘 기준으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유성우가 있냐고 물어보자 있는데 왜? 일단 유성우를 보는 것에 관점을 두자 라고 생각한 주인공은 천문부 담당 선생님을 찾아내며 별 관측 망원경을 빌려 이슬비, 강나린, 안신 모두를 불러 학교 옥상에서 별똥별을 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수줍게 찾아온 나린. 그냥 말할 게 있어서 온 거야. 유성우가 와.
수학여행 둘째 날 밤 6시에서 8시 사이에 숙소 근처 야산에서 제일 잘 보일 거야. 아주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플라네타 유성우가 찾아온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고 나는 그냥 말꼬리를 흐리며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됩니다. 좀 어때? 어떠냐니? 그냥 순수하게 어떤지 물어본 거야. 지금 보고 있는 유성우. 나린이 너는 이 토끼귀 처음 봤을 때도 안 놀랐었지? 안 놀랐지. 나랑 비슷하기도 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꼬여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인공이 제지하며 4명의 별보기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나는 즉시 갑자기 내리는 비바람에 운도 지질이 없이 머리부터 박게 된 주인공.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모르는 공간에 깨어나 정말 이 세계로 온 줄 알았지만 식탁에 놓여진 주인공과 나린이가 같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이곳이 나린이의 집이라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는데요. 사실 아까 유성우를 보던 중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나린이를 보며 왜 그랬냐고 화를 내자 못 믿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웠어. 사실대로 말했다가 놓쳐버리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그거 알아?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사실 나린이는 주인공에게 뭔가 있는 척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인공을 잡을 수단이 없었다고 얘기하며 자기의 소원을 위해 이기적으로 꾼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일단 나린이를 진정시키며 그녀의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273년 전에 딱 한 명 친구가 있었어. 나는 귀족이고 상대는 평민. 집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그 애랑 놀 때가 많아졌어. 재밌었으니까. 그 애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성우를 보기로 했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흡혈귀가 됐어. 영주의 딸이 흡혈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 아버지를 피해 다시 소원을 빌려고 했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잡혔어. 그 아이는 총에 맞아 죽고 나만 살아남았어. 그때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인간이 되라는 말이었어. 아이리스 에리제베트. 한국에 오기 전 외국에서 쓰던 진짜 이름 아이리스라는 꽃이 실제로 존재했고 거창한 것도 아니야. 태어난 날이랑 아버지가 봤던 꽃 이름이 우연히 겹쳤을 뿐이지.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런 나린이에게 다시 인간이 될 거냐고 묻자 인간이 되라는 소원도 내 소원이 아니라 그의 소원이었지. 인간이 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확실히 그녀의 소원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한 주인공. 그렇게 다음날 아침 철저한 준비를 끝마친 주인공은 수학여행지에 도착해 수학여행 코스 중에 있는 야산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나린이의 표정이 어딘가 안 좋아 보였는데요. 이후 숙소 및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 잠깐 와봐. 갑자기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여자애들이 있는 방에 끌고 가 강제로 진실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리 와. 반강제로 나린이 옆에 앉은 주인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놀고 있던 중 한 여학생이 나린이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질문을 하자 그야 당연히 이야 이거 딱 지대로 걸렸네 그냥. 당황한 나린이 방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게 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주인공은 여학생들이 나린이 몰래 생일 축하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자신의 방으로 가 준비한 선물을 들고 나린이를 놀래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파티가 끝난 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든 주인공이 깨며 화장실로 가던 중 미안해. 소원은 내가 빌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안녕. 잘 지내. 그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인공은 다음날 아침 나린이를 찾았지만 담임 선생님, 학교 반 친구들 전부 강나린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자 흡혈귀의 능력을 사용해 그들의 기억을 지운 뒤 주인공의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알곤 곧바로 나린이를 찾으러 비바람이 부는 그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사실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대강 예상한 주인공이 야산으로 향하자 그 앞엔 빗물과 함께 불어난 계곡물과 강나린이 서 있었는데요. 왜 왔어? 아까 말했잖아. 소원은 내가 빌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데 왜 올라왔어? 그녀의 차가운 외마디. 이제야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거야. 친구도 만나고 떠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안 돼. 난 만약 인간이 돼도 그 다음에 난 어떡해? 이미 이렇게 흡혈귀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대로 남는 편이.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은 나뭇가지를 잡으며 그녀에게 향했고 눈을 뜬 주인공 앞에 나린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도 물었냐고 묻지만 아니, 이번에는 심폐소생술. 주인공 죽이죠? 야, 이건 죽여도 합법. 응급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거 묻지 마. 하지만 너무 많은 능력을 사용한 탓에 흡혈귀의 피가 주인공에게 섞여 유성호가 어디에서 내려오는지 느낄 수 없게 되었고 다시 한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그 순간 주인공 눈앞에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유성호가 떨어지는 미래를 보게 되고 그녀에게 유성호가 떨어지는 밤하늘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성호를 쳐다본 뒤 놀란 후 이내 정신을 차린 나리는 소원을 빌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살고 싶어. 지금은 안 돼. 흡혈귀라서 마지막에는 나만 남으니까. 이렇게 빌어도 막상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솔직히 무서워. 나는 내가 모르는 삶을 산다는 일에 두려움을 먼저 느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인간으로 돌아가서 계속 같이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 옆에 있어줘. 머리도 흐트러지고 얼굴도 눈물범벅인 그녀의 모습마저도 예쁘게 보이는 흡혈귀 소녀 강나린. 그녀는 결국 별똥별에 다시 소원을 빌어 눈동자 색이 변하며 인간 소녀 강나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좋아? 뭘? 아니 그냥 지금 기분 물어본 거야. 부탁 들어준 건 만족하냐고. 응. 이번에 리뷰한 애니가 아니지. 다시. 이번에 처음으로 리뷰해본 2022년 5월 6일 핑크주스 게임즈에서 출시한 미연스 게임 별에게 소원을 강나린 트루엔딩 파트를 리뷰해보았는데요. 별똥별에게 그냥 지르듯 농담삼아 던진 말이 진짜 소원을 이뤄주자 당황한 주인공에게 누가 봐도 원래는 자신과 전혀 인연이 없던 흡혈귀 미소녀 강나린에게 약점이 잡혀 그녀의 말에 복종하게 되며 덤으로 자신이 빌었던 소원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다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제의를 받았지만 나린이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유성호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며 점차 서로에 대한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소원을 빈 뒤 291년 긴 세월 만에 다시 돌아온 인간 강나린. 그녀는 3학년이 돼서도 다른 학교로 전학가지 않고 주인공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그녀의 진짜 이름을 본뜬 아이리스? 이걸 어디서 가져왔어? 졸업식 아이리스를 추가한 꽃다발을 강나린에게 건네주며 행복한 졸업식과 그녀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리뷰한 캐릭터 강나린의 트루엔딩 파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며 기회가 된다면 이 이후의 스토리도 리뷰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파트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종소리,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빨딱충 시안이었습니다. 가만히 풀어두면 이런 짓이나 하고 행복은 반드시 찾아온다라.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 아니? 그냥 한 번 정도는 져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못 참겠어.